새는 그러면은 문의는 계속 오던가요?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집을 들어가서 그날 27일날 이사를 하시고 집을 들어가서 보고 집 상태를 이제 보고 집이 깨끗했어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보니까 입주하셨을 때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배 정도만 하면 됐고 바닥 상태도 보니까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그런지 바닥이 깨끗하더라고요. 아, 난 아까 사진 본데 집이 너무 좋던데. 네, 그 나무 바닥 깨끗하고 저층이긴 하지만 동강 간격이 높고 남서향이라서 오후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계속 햇빛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집이. 바로 옆은 또 산이고. 저층인데요. 저층인데 2층인데 햇빛이 안 들어오고 걱정했는데 그날 제가 청소를 한다고 비용 좀 아끼겠다고 제가 청소 그 집이 너무 좋아서 들어가서 이제 청소한다고 있다 보니까 4시 반까지 햇빛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와. 네. 이 저층은 네. 딱 들어오는 햇살이 시간대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4시 반이면 엄청 길다. 네, 그래서 가슴이 들어오는 그 전에 부동산한테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동 괜찮다고 앞동이랑 동강 간격이 넓어서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좋다고 이렇게 소나동이네. 네, 그리고 그 집에서 소파에서 보면 바로 옆에 산이 보이고 애기들 바로 옆에 또 놀이터가 있어서 놀이터에서 애기가 놀고 있는 모습이 다 보여요. 보통 안동에 옥동하면은 번화하고 시끄럽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크거든요, 옥동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옥동에서 살짝 뒤로 빠져있는 위치를 가지고 산이 바로 뒤에 있고 맞아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 있고 애들 키우기가 네.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기. 걸어서 이마트 10분, 걸어서 번화가 목자골목까지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번화가에서 한 블럭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산 바로 옆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먹거리, 그다음 인프라는 풍부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가깝고 조용하고 바로 옆에 산이고. 집에 이제 명도를 끝내고 들어가서 보니까 집 자체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돈이 든 거는 그 도배하는데 전체 집 다 도배하는데 110만 원. 그리고 제가 또 집을 세입자에게 주는데 그냥 줘도 되지만 제 스스로 세입자가 좋아하는 예쁜 집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촌수 등을 50만 원 들여서 골라서 등을 새로 다 바꿨더니 집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현관 입구에 그 동도 바꾼 거예요? 그 동도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사람이 만났을 때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집도 들어왔을 때 현관에 그 예쁜 이미지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르다가 크리스탈형 등을 이쁜 게 있길래 값도 7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입해서 달았더니 들어왔는데 집이 무슨 고급 주택 같았다니까요. 그거 보통 그 사람 써갔으면은 네. 한 2, 30만 원 할 건데 그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막 식탁 등 한 개 이런 비슷한 현대에서 45만 원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7만 원짜리 등을 하면서 집 이미지는 70만 원 이상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요령이거든. 네.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써가지고 그렇게 타는데 보통 조금만 하라 보면은 자재비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집 전체적으로 등을 다 바꾸는데 방하고 다 주방에도 이쁜 등으로 다 바꾸는데 등값이 57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령만 있으면은 네. 충분히 그걸로도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부동산에서도 뒤에 이제 바로 앞에 학교다 보니까 계속 전세입자가 계속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간다고 자기들이 바로 맞추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집이 공사가 될 때까지는 집을 안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어요, 부동산한테. 그래서 부동산에서 계속 대기자는 늘어나는데 집은 아직 주인께서 수리할 때까지는 안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전세 도배를 다 하고 등도 다 갈고 그러면서 전세 입자를 바로 마쳤습니다. 저번 주에 한전 사택으로 쓰겠다고 한전에서 연락 왔다 그러지만 한전에 사택이 왔고 또 LH에서도 자기들이 사택으로 쓰겠다고 했고, LH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대기자도 5명 이상 계속 있었어요. 근데 또 한 분은 뭐 하면서 전세 자금 대출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래서 결국에 사택으로 줄까 생각을 하다가 사택으로 사면 부동산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해먹지도 않고 살림도 안 살니까 집은 깨끗하게 보존된다. 그렇죠. 이러는데 판다고 생각하면 제가 집을 보러 왔는데 뭔가 가정집에서 가구가 차 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면 집이 빨리 팔릴 것 같은데, 근데 사택으로 쓰면 뭔가 집이 썰렁해서 들어왔을 때도 그런 느낌이 줄 것 같더라고요. 거기까지. 상윤씨님은 네. 생각이 되게 많네. 가정집을 세를 놨는 거예요? 예, 그 아기가 하나 있는 집으로 세를 놨어요. 부동산 소장님이 뭐 오면서 자기가 계속 맡겠다고 대기자 많다고 전화하시면서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중개비도 깎아주겠다. 그리고 뭐 싱크대 하면서 경첩이 좀 녹슨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도 소장님이 다 가셨어요. 직접 와서. 그러면서 뭔가 되게 잘 진행됐어요. 네. 최종적으로 얼마에 세를 놨는 거예요? 전세 1억 7천에 났어요. 네. 이거 1억 8,400에 네. 구입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갭이 별로 안 나네. 그럼 뭐 실제로 보면은 성가금 바다가 취등록세 다 뭐 공무사 비용 다 주고 그 다음에 뭐 등하고 다 가는데 200만 원도 안 들었고. 내 생각에는 1억 8천에 세를 놨어도 나중에 나왔을 것 같은데. 같아. 부동산에서는 그 정도도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택을 주면은.
근데 제가 그냥 뭐 저는 그 정도 돈도 필요 없고 그냥 1억 7천 시세대로만 받겠다고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네.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네. 다음 물건 보기에는 되게 용이하네. 네 맞아요. 예. 근데 상윤주님은 내가 딱히 무슨 조언을 할 게 없네. 아닙니다. 이게 너무 다 잘해가지고 이제 화장하셔도 되겠다.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하루하루 조금 늘고 있는 걸 제가 느껴요. 네. 근데 정말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사실 제가 뭐 솔직히 저희 부모님을 도와드리지 않아도 돼요.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 돈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전에 어머니가 모은 개인 비자금 7억을 가지고 뭐 상가 건물을 하나 사셨어요. 대출 하나도 없이.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엄마는 안정적으로 세를 나오는 걸 보고 이건 정말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경매를 배워보니까 그렇게 자기 돈 가지고 있다고 대출 끼지 않고 자기 돈을 전액 투자를 하는 거는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이런 말 하면 되게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제일 미련한 투자가 그런 투자거든요. 맞아요. 그거 가지고 이게 한두 배가 아니고 몇십 배로 불릴 수가 있는데 그걸 그냥 그쪽에 대출 없이 꼬라박고 있다는 거는 나는 그거 보면은 막 가슴이 떨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표님이 예. 제가 엄마 상가 샀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대표님께서 그게 막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기분이 나빴어요. 예. 왜 남의 샀는 걸 저렇게 이야기하지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저희 엄마 보고 그랬어요. 그 7억 주고 자기 엄마 돈 다 내고 사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고. 그건 바보짓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그 돈을 10억을 나한테 달라고. 내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해주겠다고. 지금 투자자에게 지금 투자를 유도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환경이 정말 좋은 환경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돈을 쓸 줄을 몰라. 우리 어머니의 유일한 기술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만기 저축을 해가지고 그걸 이자 조금 받아먹는 거. 그게 유일한 기술이거든요. 재작년인가 7천만 원 이제 적금 타길래 한 번만 믿으라고. 내가 그거 내한테 주면은 그 연금식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해가지고 상가를 한 개 받아들였거든요. 솔직히 구분 상가 들어가는데 7천만 원 들어가는 거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자 갖고 그 120만 원씩 그 어머니 통장을 꼬박꼬박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120만 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통장에 꼽히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상류층님이 보는 그 7억은 무궁무진한 불릴 수 있는 숫자인데 그 숫자를 어디에 그냥 가다 놨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요즘 보면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상태인데 투자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모아놓는 돈을 5천씩, 4천씩 자꾸 저한테 투자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이야기 안 했는데 내가 그거 해가지고 돈 내가 상가 뭐 새 나왔는 거 모아놨는 거 5천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래? 뭐 4천인데 해볼래? 하면서 투자금 조금씩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열심히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야는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제가 만약에 그 상류층님 부모였다면은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병적으로 꼼꼼해. 네. 뭐 한 개 하는데 솔직히 좀 상류층이 완벽주의자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게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에서 흐트러지면 안 되는. 저도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일단은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맞춰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좀 틀어지잖아요. 제가 스스로 용납이 잘 안 돼요. 그런 성향이 좀 비슷해. 보면 나는 좀 알겠더라고 그건. 요즘은 약간 성격이 변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같으면은 누구한테 돈을 깎아달라는 이야기도 뭐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는 이야기도 잘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법무사가 오잖아요. 처음에 제가 똑같은 곳에 대출 받았을 때 법무사 수수료를 저한테 30만 원을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만 원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또 같은 법무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또 거래를 했으니까 그거를 20만 원으로 깎아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소 비용도 저번에는 뭐 저한테 한 건에 거의 한 18,000원 받았다면 이번엔 아예 12,000원을 내려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진짜 12만 원 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진짜 사무장님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저한테 깎아달라면서 이러니까 사무장님이 어이없어 하시면서 그럼 얼마에 드릴까 이러니까 15만 원이요 이러니까 사무장님이 사모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뭐 일단 해가지고 17만 원에 3만 원을 일단 또 깎았습니다. 예. 그래서 33만 원의 점심값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돈 3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되게 원래 만족했어요. 저는 저렇게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네. 저도 대출에 이번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요? 네. 입찰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막 명함을 주잖아요.
이제 그 다음날부터 막 모르는 번호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다 받고 생각해보겠다 하고는 이제 끊었어요. 근데 조금 괜찮은 조건을 메모를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기서 한 달 정도 딜레이 됐잖아요. 이사 날짜가.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동안에 여유있게 그냥 가만히 한번 있어봤어요. 그랬더니 꾸준하게 삼성생명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대출사분이.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냐 해서 서류까지 다 준비하고 대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오는 날짜까지 정하고 제가 사무실로 오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온다고 딱 해서 그날 아침에 교보에서 그날 당일날 전화가 와서 사모님 대출 결정하셨냐고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한 2번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삼성생명에서 오늘 와서 하기로 했다니까 아,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난 그 말이 너무 당황스러웠어. 우리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니 딱 봐도 우리가 중도상환 수수료가 제일 싼데 왜 삼성생명에 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생명 쪽에서는 계속 저한테 푸시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저는 그래서 그쪽에다 한다 이랬으니까. 아니 계산을 잘 해보시라고 해보면 딱 돈이 1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지금 뭐 하시냐고 내보고 자기는 당연히 자기한테 전화가 올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저한테 노력을 기울이신 분한테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 다음번에 가입시다라고 이제 끊었어요. 5분도 안 돼서 다시 전화가 와요. 흥분해가지고 미친 거 아니냐는 이런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그러면 1% 더 깎아준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해보겠다고 끊었어요. 끊고 삼성생명에 전화. 왜냐면 10시에 오라 했거든요. 금방 교부에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니까 1%를 깎아준다는데 그러면 너무 갭이 많이 난다.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자기도 생각을 해보고 전화를 주겠대. 기다리래요. 자기 전화를. 딱 끊고 가만히 있어봤어요. 계산하기 바쁘잖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삼성생명 전화가 와서 저희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조금 높은데 그냥 일반 이자율은 싸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 제가 생각해도 몇 달 안 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소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6.5였다면은 그거를 5%까지 내리더라고요. 저쪽에서 4%예요. 5%까지 내리는데 그 대신에 법무사 비용, 뭐 인도 명령서 뭐 이런 거 싹 다 안 받겠대요. 진짜? 콜 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부에서 또 자기는 당연히 자기한테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거든요. 근데 다시 전화가 와서 어떻게 언제 몇 시에 가면 되겠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서류 준비 다 했다 하니까. 근데 너 정말 죄송한데 거기로 그냥 해야 될 것 같다고. 내가 중간에 이렇게 확 바꾸는 거는 이거 서로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같이 한번 하자면서 그리고 이제 끊고 그분이 오셨는데 엄청 잘생긴 남자분이 딱 오시는 거예요. 결혼은 또 이제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다고 중간중간에 막 하면서도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전화 자주 하셔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막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다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쪽에서 전화가 자주 온대요. 우리 교육원에서 네네. 학생들이 자주 한다고. 그래요 하면서 그런데 거기 뭐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설명드리고 이제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또 이제 전화 몇 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 왔는데 그 울진 언니 있잖아요. 네. 울진 언니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수업 시간에 대출을 이렇게 받았다 하니까 번호를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호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한 분 소개시켜달라 해서 전화번호 가르쳐드린 거기도 대출이 실행이 된다 하면서 교육을 받을 것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반이다. 그랬더니 자기는 하면 일요일 반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쪽에다 바로 전화하세요. 그랬죠. 이게 우리 교육원이 특징이 폐찰이 많다고 그랬잖아. 네. 폐찰이 많은데 낙찰도 많거든요, 솔직히. 내가 계속 방송으로 계속 우리는 폐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맞는 줄 아는데 정말 낙찰이 많아. 입찰을 되게 많이 들어가니까 저한테도 한 번씩 전화가 오거든요. 무슨 교보다 뭐 삼성이다 아니면은 뭐 신협, 농협 이런 데 전화 와가지고 이쪽으로 좀 연계해가지고 해줄 수 없겠냐고. 근데 은근히 중개해주는 쪽에서 좀 이렇게 입소문이 서로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생들이 또 시세 조사를 잘하잖아. 내 똑같거든.
똑같거든요. 법무사 비용도 우리가 조사하는 합법 중에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써먹는 합법도 있잖아요. 예. 여기는 이만큼 맞춰준다고 하는데 대출도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맞춰준단 말이에요. 깎여! 안 깎이는 거 없거든요. 제가 교수님들한테 셀프 등기도 한번 해봐라고 하는 이유가 본인이 등기를 하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권리 관계에 잡혀있는 근저당이나 암주나 가압류 이런 거 말소시키는 데에 건당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해보면은 법무사한테 말을 하는데 이게 먹힌다니까. 이게 말소하는데 뭐가 15,000원이야. 아 이번에 많이 깎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은행을 끼고 있으니까 뭐 사무장님은 뭐 이렇게 부탁을 드리긴 드리는데 저도 이게 등기를 못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요걸 뭐 2만 원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솔직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적으로나 인건비가 있으니까 제가 10,000원은 드릴게요. 10,000원 된다니까 그게. 아니 전 이번에 알고 9,000원 했습니다. 9,000원에. 어. 그래서 더 깎아달라니까 사무장님이 이거 대구에서 안동까지 가야 되는 건이니까 다음에는 대구 거 사모님이 받으면 사모님 배달내는 대로 대구 일은 금방 처리할 수 있는데 안동은 또 안동까지 가서 차를 가서 타고 가서 하루 종일 시간 좀 많이 걸리니까 자기가 그 정도의 시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알고 얘기해주면은 거기서도 그래도 좀 챙겨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네. 아니 어디 가도 다 2만 원 받는데 택도 안 하는 금액을 네. 이렇게 조정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모르면 할 말 없거든요. 맞아요. 저도 요번에 그래가지고 앞에 받았던 물건이랑 요번에 했던 거랑 그 등기 비용 들어가고 한 거 이렇게 쫙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걸 확 집었던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와 근데 이런 사례는 또 처음이다.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삼성이라고요? 삼성생명. 교생들한테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알아봐라고 해야겠네요. 잘생겼어요. 저 근데 전화를 근데 저도 회원을 전화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알아봤거든 그쪽이요. 예. 근데 그쪽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비쌌어요. 우리가 중도가 좀 비싸. 전세를 우리가 뺀다 그러면 좀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네, 저는 왜냐면 어차피 전세고 한 달 안에 자금을 저는 바로 다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최대한 중도상환수수를 낮추면서 사실 제가 내는 월 이자 같은 경우에는 뭐 3%대 주던 4%대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건 정말 실비 돈이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저는 이미 돈 계산해 볼 때도 이자도 퍼센트 나눠서 다 계산해 보거든요. 중도상환수수를 요 정도는 얼마인지 요 정도는 얼마인지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도상환수수를 때문에 저는 조금 그리고 저는 또 그때 중개사님하고 통화할 때 월세가 나갈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중도보다는 또 월 이자도 있으니까 그거는 3.2%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근데 그쪽 교보 때문에 결국은 많이 세이브가 됐죠. 그런데 교부가 도와주는 거네. 네, 오히려 도와줬죠. 예, 요즘은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전세로 빼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거든요. 예전에는 웬만하면 월세였지 뭐. 본모님은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그 정말 20대 때처럼 그 희열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느껴봤고, 그리고 아침에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타이트하게 돌아가잖아요, 하루가. 그렇죠. 예, 저녁에 가서는 또 이거 해야 되고. 그런데 또 토요일 날마저도 일찍 일어나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금요일 저녁에 잘 때는 조금 흥분된다 해야 되나? 대구 오는 날은. 예, 그리고 오면서도 굉장히 기분 좋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저는 실증을 자주 빨리 내는 스타일이라서 뭘 하나 진득하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거를 할까 하고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꾸준히 이걸 하고 있어서 이게 나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작은 해보자고 이제 했는데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부동산 가서 우리 할 말이 없어가지고 멍멍 그래 쭈삣쭈삣 거렸잖아. 이제 부동산 가면 아예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그때도 가서 한 2시간 앉아서 얘기했거든요. 본모님 기억난다. 처음에 이제 시소서 딱 하라고 시키니까 본모님 막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이거 전화도 못 하겠다면서 그랬는데. 진짜 롤러적으로. 여기 오면은 이제 시세조사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 엄청 받지. 근데 이게 본모님은 이게 서서히 물든다 그래야 되나? 이게 계속 조금씩 바뀌는 게 눈에 보여요. 너무 천천히 가서. 네. 근데 다 그래. 우리 교육원에서 받고 있는 교생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육생들은 경매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안 하는 분들보다는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저는 2년 되고 3년 되고
지금 4년차 이렇게 돼가는데도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이 계속 경매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지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건을 받든 3건을 받든 4건을 받든 계속 물건 받을 때마다 연락하고 또 만나서 또 서로 이제 물건 받았는 거 명도하는 얘기도 이렇게 하면서 친목도 다지고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본범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부동산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맞아. 부동산 사장님하고 말하는 스킬이나 대출 브로커하고 말하는 이런 스킬이 계속 변화되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기분이 짜릿짜릿해요. 예, 상류층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들어놓은 규정에서 잘 못 벗어나는 사람인데 뭔가 원칙을 깨고 있는 모습이 또 보여. 예. 예전에 이런 방향을 얘기했을 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심장은 뛰는데 쉽게 이게 발을 못 내딛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많이 봤는데 본인이 지금 자라왔던 가정의 환경을 부모님 생각을 지금 깨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대로 이게 짜릿한 게 또 있거든요. 이게 교육의 맛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관련되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경매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사례집도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저는 뭐든 하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장 무서웠던 게 사실 명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TV에서 나오는 것도 보고 너무 무섭고 내가 과연 이거 내 성격으로 이거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난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이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그 학원에서 카페 같은 데 보면 명도를 할 때 진심을 다해서 그냥 사람을 이런 똑같은 사람을 대하듯이 진심을 대해서 명도를 하니까 그 또한 그 사람도 다 알더라고요. 알죠.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먼저 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가족한테 하는 것처럼 문자 한 통을 보내도 장문으로 마음을 다해서 보냈더니 처음에는 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진심 어린 문자를 보냈더니 나중에 처음에 명도도 그렇고 나중에는 되려 저를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서 다른 집을 구해서 가는데 명도를 너무 그 사람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들어주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뭐 상류층님 앞으로 명도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더 강하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정여자가 되려 조언을 받고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이런 뭐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명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가지고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두 분 다 이제 낙찰 받았을 때 문구를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네. 3년 전에 그 교생이 이제 낙찰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제 타이핑 쳐가지고 이제 보내줬던 문구를 본인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그 붙이고 온 거거든요. 그 문구를 봐도 진심이 묻어나는 문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본인 마음을 좀 더 집어넣고 이렇게 문구를 작성해가지고 현관에 붙이고 이렇게 오잖아요. 나 원래 연락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문구 보고 전화했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금방 상류층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는 일이에요. 사람을. 그 사람도 우리를 만나는 게 두렵고요. 우리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실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주면은 되려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되려 나를 걱정해주는 네. 그런 분들도 많은 게 사실이죠. 명도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한 번씩 나는 명도비 하나도 안 줬는데 나는 30만원 40만원 주고 명도비 끝냈는데 나 진짜 돈 한 개도 안 들여가지고 명도 끝냈어 하면서 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명도가 되게 성공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사람은 다음 물건 받았을 때 또 명도비 안 주려고 그 사람하고 실랑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100만원, 200만원이 우리한테 작은 돈은 아니지만 거기에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주는 그 이사비가 그 사람한테는 그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마음 때문에 앞으로 용기 내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450만 주면 안 돼. 주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내 마음을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명도를 한다 그러면은 손 꽉 잡으면서 고맙다면서 그래 잘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명도가 분명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걸 그 상류층님이 잘 보여주셨는 것 같아요. 상류층님은 부동산 중에서도 이 경매를 선택하고 하고 있는 일이 후회는 없어요?
처음에 그렇게 주위 사람들을 보고 권유 받았을 때 그때 시작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좀 더 했으면 훨씬 내가 자립하는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이 또 늦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처음에 수강을 해서 시작하면서 지금 한 10개월도 아직 안 됐는데 벌써 뭐 회사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건을 낙찰받았고 바로 세를 붙였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물건을 받을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솔직히 뭐 여기서 물건을 받고 내 자산을 불리는데 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도 좀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좀 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좀 더 성장하는 삶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도 계속 조금 기대가 돼요 사실. 제가 많이 배워갑니다. 근데 그 본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솔직히 물건 하나 받을 때마다 뭔가 내가 겪지 않는 다른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뭔가 배우는 게 안 느껴져요? 사실 맞아요. 첫 번째보다 이번에도 쉬운 명도였긴 하지만 사람을 이해하면서 더 많이 배웠어요 사실. 일반 물건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이런 감정을 못 느끼거든요. 안 좋은 지금 환경에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내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 뭔가를 지금 배우는 게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본모님 직장생활 하시면서 퇴직을 했다. 세상을 몰랐을 것 같아. 맞아요. 네. 예. 근데 경매는 세상을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 물건 하나에 통해가지고 본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연배를 따지면은 제가 지금 28이니까 본모님은 지금 30살이니까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네. 얘기를 한 번씩 본모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본모님이 좀 어리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 내보다 먼저 많이 살았지만 그 간접 경험을 했는 건 내가 더 많이 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데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심리를 이렇게 가지고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하면 좀 차이가 난다니까. 전혀 모르죠 저는. 이게 경매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고 살아가는데 어떤 철학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많이 배우게끔 도와주는 게 경매인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조기 퇴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맞춰가지고 퇴직할 수 있지만 그 회사에서 나와도 뭔가 나는 내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 네. 뭐 든든한 때 네. 그런 걸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교육생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처럼만 그냥 꾸준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품을 떠나서 이제 독립도 하시겠죠. 나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환갑 지났는 그 교육생도 지금 강사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바라는 거는 저한테 배웠던 그 철학하고 그 신념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좀 변화가 되시면서 나중에는 누군가한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삶에 내가 들어가서 이게 바꿔주는 그 삶도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삶을 바꿔볼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경매라는 분야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녹음 방송이 길었는데 제가 이쪽에 맛집 알아놨거든요. 네. 고등어집으로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녹음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